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전 사회적 경제 상품 및 서비스 판로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인데요. 사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라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 주제를 정했습니다. 팔로망의 지역적 한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제품, 서비스의 특정 분야 편중 현상 등 개선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 과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환경 변화와 새로운 소비 형태의 출현, 외부 환경 변화, 이런 종합적인 판로 지원 체계에 대한 대처가 현실적으로 사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부분이어서 아직 많이 미흡한 것도 또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발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판로 지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 사실 지자체도 정부 부처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 당사자 조직들이 이런 부분들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판로 확대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유통 채널의 다변화, 다양한 유통 채널을 좀 만드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을 또 지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실 구분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이건 복합적인 융복합이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 채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은 어떤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우리가 사업 베이스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던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도 좀 더 세분화돼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통합을 하되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구조가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50개가 있는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정말 50개 기업인데 50가지가 넘는 느낌이에요. 지자체별로 이제 판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배달앱도 지자체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군에 있는 그런 배달앱들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소비자에게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발생을 하죠. 시간 거리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뭐를 시켜 먹기 위해서 배달료를 5,000원을 내야 되는, 근데 지역 앱을 쓰면 그 5,000원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정부 지원금으로 다 나가는데 실제로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기업들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으면서,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기업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좀 영향이 가지 않는 구조가 왜 그럴까,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좀 따져보면 우리 기업도 살리고 주민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많은 인식을 통해서 공공 우선 구매를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런 구매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시하고 우리 당사자 조직들이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그 공공기관들은 무조건 의무로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벌금으로 그냥 내고 마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가치 한입을 통해서 도시락을 공급하는 거를 함으로써 많이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점 많은 기관들이 찾는 걸 보면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별 우리가 5개 구청이 있는데 아까 우리 오세정 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와 이 네트워크 관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이 구에서도 알고 구에서 하는 일이 시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타까운 건 그쵸.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서로 어려운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 구, 그다음에서 같이 이 광역으로 협업 체제를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은 우수 사례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대전 사회적 경제 상품 및 서비스 판로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권경미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어떤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였었던 것 같아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어떤 그 협업의 툴을 좀 해서 뭔가를 같이 해보고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접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번의 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희 개별 당사자 조직들이 그런 장을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소통의 장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게 홍보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가면 사회적 경제 제품이 다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누누이 했었는데 2021년도 그 대전시 특화사업, 지역 특화사업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장터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둔산동 세우리병원 1층에 약 한 달간 7월부터 8월 사이까지 약 한 달간 홍보관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 홍보관 사업의 특징이 보면 아마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5개 영역에 우리 회장님 단체들이 협업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공간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홍보관이 뭐야 이랬던 분들이 어느 날 제 개인 SNS나 개인 전화를 통해서 거기 이거 한 다음에 홍보관 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문의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어떤 것들을 했었을 때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반인들한테 파고드는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구나.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공간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 빛이 되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언급했다시피 작년에 사업개발비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에서는 3개 기업이 합쳐서 같이 한입이라는 도시락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부담을 꽤 하면서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기업이 판로를 열어나가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홍보해 줄 수 있는 기업 또는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 안에 또 다른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놔 놓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한입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3개 기업이 출발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현재 대전에 2개 기업, 세종에 2개 기업, 4개 기업이 더 참여를 해서 도시락뿐만 아니라 디저트나 뭐 애프타이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판매도 하고 이 중에 일부의 기금을 사회적 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모으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금액 대비 3%, 5%, 10%씩 이렇게 모으고 있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여기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도 사회적 공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부여가 되고 또 공동으로 그렇게 함으로 대신 기업의 특징들과 특성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하다 보니 예를 들면 다과 음료나 이런 거를 예전에는 마트에서 사서 같이 요구를 하면 보내줬던 것들을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음료를 같이 하는 곳과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서로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컸고요. 그런 기금을 모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피해 아동 학대 쉼터에 저희가 다양한 침구류를 후원을 하게 됐었던 그리고 그 후원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매해준 공공기관이나 고객분들한테 내용을 전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찾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올려준다라든지 또는 이제 8개 기업이 저희가 참여를 해서 상품군, 비식품군과 식품군의 꾸러미를 저희가 또 이제 만들었어요. 진흥원 사업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개별의 하나의 기업에서 하는 것, 혼자 판로를 여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이 한입처럼, 같이 한입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꾸러미 사업은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해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상품들을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리스트업을 통해서 좀 더 가치 있고 효율성 있고 실용적인 그런 어떤 꾸러미 상품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서로 크게 협업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생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래서 어쩌면 연대나 협동이 반드시 필요한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도 어떤 역할을 할 때 A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희 각 연합회도 사회적 기업에서 잘하는 분야가 있고 마을 기업에서 또 잘하는 분야가 있고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에서 또 잘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분야들을 끌어모아서 리스트업하고 그거를 세상에 이게 내놓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리면 공공기관과 우리 당사자 조직들과는 한번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어떻게 시에서 좀 중매를 좀 서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발언도 하고 PT도 할 거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권 공공기관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5개구청 협력 파트너십, 뭐 이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구별로 상설 상품 판매나 사업 안내점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좀 더 팔로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세정 회장님까지 말씀 듣고 우리 이광영 팀장님 말씀 듣고 두 분 회장님이 가름하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세정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영 팀장님 빨간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오늘 부담 많이 스럽겠습니다. 뭐, 네.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단풍 색깔이라서. 방금 전에 그 권경미 회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대전광역시에 그 공공기관들 많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런 국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한테는 완장이 없기 때문에 가서 뭐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장을 뭐 저희한테 빌려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명함을 하나 대전시에서 이 사람을 대전광역시 경제공동체국 해가지고서는 뭘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어떻게 우스갯소리 같고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누구고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은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낼 것인지 네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팔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영업 기획 또는 뭐 마케팅, 뭐 홍보 마케팅 이런 걸 강의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 제품을 판매하는데 매우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이쪽에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아까 그 유건전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잘 파는 사람도 있고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중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마치 부동산 중개업처럼 우리 그 연합회 당사자 조직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줄 테니 같이 좀 협력이 되게끔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정말 많은데 우리 역시도 또 반성을 해야 될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장터를 열었는데 거기에 가지고 나갈 제품들이 많이 없어서 또 어떤 때는 힘들어하고 그래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뭐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또 요구할 거는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들고요. 한 가지 그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세이백화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판매전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했던 것하고 백화점에서 판매전을 했던 거하고는 매출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한 3일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장사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매출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정말 뜻밖의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이제 그 대행사 담당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거기에 비용이 책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 저희들도 각 자치구에서 이제 협동조합 제품 판매전을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게 올해는 9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100만 원이. 그럼 부가세 빼고 나면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이백화점의 대행사가 어느 정도 비용으로 그 판매전을 했느냐면 저희가 했던 이 비용보다 한 4-5배 정도 많은 비용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맨 앞장에다가 올해 이제 뭐 같이 가게든 뭐든 뭐 이것저것을 많이 넣었지만 어떻게 보면 잘게 쪼개만 놨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장사가 될 만한 곳에 판을 펼치게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면 완장을 빌려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전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 다 한번 불러들여가지고 너네들 이렇게 여기서 사회적 경제기업들 거 제품 사주지 않을 거라면 기사 내겠다. 아니면 뭐 잘하는 데를 기사를 내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이 팔아야 되는데 팔로 늘 해결되지 않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달에도 저희 서구하고 저희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들 팔로 지원 사업을 그래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지는 않아서 처음 시도를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 이경규 팀장이 앞에 계시니까 저희 한남대가 앞장서서 같이 한번 내년에는 이런 팔로 지원 사업이 좀 할 수 있게끔 공공기관들 사회적 가치부가 다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 한번 다 같이 초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면 해서 당사자 조직 같이 해서 일단 머리를 좀 맞대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뭘 사라 그러면 당황스러우실 테니까 일단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곳의 특성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각 기관의 특성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팔 수 있는지, 우리는 또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이광혁 팀장님도 반성하는 의미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시가 좀 역할이 좀 과중하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자, 팔로 지원 확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잘 만들어야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 핑계란 핑계지만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마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팔로 지원 어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담겨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거 이전에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실은 그 공공기관에서 사줄 수 있는 범위도 그냥 의무 구매 비율 해서 몇 프로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일부 팔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유근진 교수님하고 이런 데는 전에도 이제 좀 됐죠,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대전광역시에서 한남대 출신도 좋아요. 누구도 좋은데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해서 유니콘 기업을 하나 좀 만들어 보자. 이 기업 하나 키워갖고 10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멋진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우선 반성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좋은 제품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좀 더 질 좋은 제품, 우리 제품은 이래이래해서 좋아요. 틀려요. 자, 제가 친환경 비누 하나 5,000원 하는데 36.5 이스토어에서 가보면은 보통 5,000원씩 하는 거 일반 우리 대형 슈퍼 가면 1,000원이에요. 그 차이가 그래도 어쨌든 질은 이제 사회적 경제 제품이 수공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질 좋고 친환경적인 건 알아요. 근데 과연 주부나 일반 사람들이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보다 5,000원짜리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소한 가격 경쟁력에서 좀 2,000원이다 2배 정도면 좋아요. 제가 뭐 2배든 3배든 그걸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떤 대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유근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회적 경제 제품 판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포럼이 필요하다고. 예, 맞아요. 포럼 필요해요. 라고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판로 지원이 될 거냐.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로 사회적 기업인도, 자, 제가 얼마 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문서가 와요. 특정 시도예요. 밀양이라고 할게요. 얘를. 밀양에서는 이런 기업 제품이 있는데 관내에 공공기업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에다가 판매 지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유관기관 문서를 다 뿌려줘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랑. 어떤 고추장, 된장, 등등, 간해수공업, 이런 거는 우리 거 팔아주기도 바빠, 실은. 자, 근데 반대로요, 전국 단위로 제가 대전만의 어떤 기업, 2개 기업이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전국의 문서를 234개 지자체, 지금은 234개 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치구, 군청, 이런 데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뿌려줬더니, 어느 날 대표가 나한테, 5억 매출 늘었다고. 그걸 내가 뿌려줄 때는 뭐가 있냐면요, 대전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국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 사람들도 이제 아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살려고 하는 거, 그런 제품이면은 전국에서도 통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저도 보고서 그냥 전달은 하는데 자기 지역 팔아주기도 바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다양하게 포럼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의 도움이 줄 거냐, 팔로지는 뭘 해야 되냐라고 유근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 논리에서 좀 다음번에 테마로도 좋고요. 아마 그런 과제를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할게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유통 채널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 안에 들어가는 전시 홍보관에서 제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데, 과연 거기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나 여기 지금 팡팡뉴스 우리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기술력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인들한테 거의 비용도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유튜브 방송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와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 어떤 그런 방송 해주고, 아마 거의 무상으로 해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대표님 언제 돈 버냐고. 자, 아마 우리 김동수 대표님은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함께 가고 그 안에서 그 미래를 보고서 활동을 하시겠죠, 당연히. 자, 판로지원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성장을 못하면은 판로지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서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유통 채널 맞아요. 유튜브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끔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세탁소 이렇게 하면서 많이 성장했다는 거나, 육쟁이 할머니 나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해서 100만 명 가입자 있다고 해서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만의 유튜브 채널에다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콘텐츠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감대가. 자,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팔아야 돼. 그럼 얼마든지 인프라가 우리 팡팡뉴스나 우리 김동수 대표님 통해가지고도 방송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시에서도 보통 정보 출연연 쪽하고 공공구매에서 좀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도 더더욱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다들 이제 권 회장님도, 권재민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위해서 파트너십, 아까 교수님도 유건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 시에서도 좀 더 다각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요. 대신에 이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그 쓰는 용어가 이제 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전시 반성을 얘기했는데 저희 뼈를 때려서 조금 아프긴 한데, 네, 사회적 기업처럼 만드는 거,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뉘앙스가 사회적 기업이 만들었으니까 더 좋고, 더 멋지고 더 디자인도 훌륭하다. 이렇게 변화가 될 때까지 저희도 반성하고 시에서도 같이 협력할 거라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오면 우리 김희정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얘기해야 될까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팔로우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제일 답답하고 또 사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뭐 이런 거로 서로 얘기를 사실 공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공동체 운동하거나 이런 단위에서 시작해서 기업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상품들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술력이 부족한 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너 좋은 거 만들면 우리 팔아줄 텐데 너 잘 못하잖아. 이런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사실은 도둑이 제발 저리기도 하면서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저희는 사업개발비가 없어요. 저희 마을기업은. 근데 보면 사회적 기업도 원래 내년도 예산이 사업개발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일자리나 이런 예산은 늘리면 너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잘해봐. 이렇게 해갖고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중요하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공공재로서 같이 우리가 구성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좀 만들어 보려면 또 다른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구조로는 야 너가 뭐 돈도 없고 힘도 있고 실력 별로 없으니까 뭐 우리는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인데 이렇게 서로 되면 그 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같이 돌파해 볼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데 안 하고 우리는 뭐 시험시험 대충 놀고 이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나 제반 여러 이제 조건들이나 이런 것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 그런 영세 사업장을 면하기 어렵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뭐 기반한 예를 들어 장류나 수공예품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는 당사자들대로 노력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책이나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걸 해볼까. 그리고 각각 아니면 그런 모델들을 묶어서 그냥 협업해서 그러면 공동 사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공공급식이나 이런 거에 넣어야 되는 게 지금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1에서 뭐 20까지 있으면 그 안에 촘촘하게 어떤 부분들이 공공시장에 납품을 해서 친환경을 넣거나 좀 우수 농산물이나 우수 그 가공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러면 먹거리 만드는 몇몇 팀에 관심 있는 팀을 모아서 요 팀을 같이 공장을 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공공시장에 같이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산 해보려면 어느 특정 기업에 무슨 수혜를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평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골고루 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고 누구든지 기회에 균등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이지만 그래도 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서로 그걸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공론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살려면 이런 A, B, C, D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A 모델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좀 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계속 우리 공공구매, 우선구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우리 지자체들이 자치단체들이 공공구매하는 그 용품을 보면 사무용품이 67%예요. 대부분 다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서비스들을 부족해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요청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거를 봐도 우리 예를 들어 청소 용역 같은 게 뭐 한 10% 정도가 우리 만약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는 한 2% 정도밖에 안 쓰고 있더라고요. 21년 자료로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에 청소 용역 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꼼꼼히 그런 것들을 최소한 필요한 거는 꼭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서로 이게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8, 9%는 청소 용역에 관련된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2%밖에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들을 그 다음에 그런 수요가 있었던 데를 적극적으로 좀 매칭을 한다든가 소개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 그 유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갖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는 약간 우리가 보호받는 사회적 경제가 약간 공공구매나 이런 것도 가고 보호받는 이런 거지만 오프라인에 완전하면 완전 시장을 개방해 놓는 그게 가면 우리가 경쟁력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안 하던 걸 하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나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조금 배워야 되는데 지금 지원기관에서 그러면 그 해줘라 하면 지원기관에도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비 그럼 좀 더 줄게 해 이렇게 해서 뭐 위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마케팅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시 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경쟁력 있게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로나 경영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개별 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큰 차원에서 그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조성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결국은 가치 수업이나 이런 뭐 미닝아웃 수업이 또 우리 그 활성화 네트워크에서 하는 바이소셜 이런 그 채널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가치 소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가치 한입이란 거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시락이나 먹거리 관련한 그런 것들을 공공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경미 회장님이 열심히 생산하지만 공경미 회장님이 그걸 를 개척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가치 플러스라는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 뭐 연대 단위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만들어서 지금 우리도 먹거리를 하지만 저게 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이가 아직 작기 때문에 그 파이에 같이 끼어서 막 쪼개 먹기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끼리 너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마을 기업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스스로도 좀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또 좀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뭐 뭘 자꾸 이렇게 우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이게 저희 스스로만 갖고 이 생태계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보면 해볼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하고 좀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그냥 실제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구매는 계속 얘기했는데 담당자들을 모셔서 정말 같이 교육도 한번 해보고 안내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